지의 연금술이라 무엇이 암을 일으킬까? 1970년대 과학자들은 환경물질로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암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했다. 미국 보건재단의 에른스트 빈더와 국립암연구소의 지오 거리는 1977년 추정값을 검토해서 90%의 암이 화학물질, 흡연, 영양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는 산업적인 노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관된 암의 1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적이라는 말은 자연 환경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지만은 이 연구자들에게는 유전적이거나 미지의 물질을 제외한 모든 요인을 의미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몸 바깥으로부터 노출을 예방함으로써 암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생체 이물질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런 종류의 암은 몸속에서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인 오류 등 정상적인 과정으로 발생하는 암과는 대비가 된다.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국은 197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암 사망 중에 최소 20%가 산업적인 노출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위험은 성면 노출이었다. 같은 시기에 현당의회는 1950년에 흡연과 폐암에 대한 명백한 보고서를 발표한 영국의 유명 역학자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터에게 종합 보고서를 요청했다. 미국인들에게 예방 가능한 암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놀라운 사실을 담은 그들의 보고서는 독성학 분야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들은 작업장과 환경에서의 산업적인 화학물질 노출이 암 발생의 예방 가능한 주요 원인이 아니며 전반적인 암 발생 사례에서도 훨씬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돌과 페터가 제출한 이 보고서는 근거가 튼튼했다. 산업안전보건국이 그동안 과학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추정치를 보고했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이 과학자들이 추정한 예방 가능한 암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들은 이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암은 노출에서부터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의 지연을 뜻하는 잠복기 때문에 연구하기 어려운 질병이다. 다행히 역학자들은 인구 집단의 연구를 통해서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암에 대한 훌륭한 추정치를 확보한다는 기발한 방법을 개발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국가별 차이를 비교했다. 그 다음에 그런 바람 초과량을 설명할 원인 물질을 조사했다. 독성과학자들에게는 과거 암 존재량의 고작 1~2%만이 환경 오염에 의한 것이고 2에서 4%가 산업 노출에 의한 것이라는 돌과 페터의 결론이 가장 중요했다. 의약품과 의학적인 처치가 당시 인체 바람의 약 1%를 차지한다고 본 돌과 페터의 추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정이 되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치료용 이온화 방사성, 에스트로겐, 경구의 피임약이었다. 오늘날에는 2차 암, 특히 백혈병을 일으키는 항암제들을 이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돌과 페터가 확인한 암의 중요한 외인성 요인은 담배였다. 지난 세기 동안에 예방 가능한 모든 암의 30%가 흡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년 프로그램 담배 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 공공 흡연 금지가 암 발생률을 3분의 1까지 줄여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뛰어난 연구와 흡연 문제에 도전한 과학자들의 용기가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폐암의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폐암 위험의 감소는 대기 오염과 산업적인 성면 노출의 관리 덕분이기도 하다. 재련소, 발전소, 디젤,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해 온 것도 폐암 감소에 부수적인 기여를 했다. 빈더와 도르 연구에 따르면 비교 문화적인 역학 연구에서는 식단이 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매우 추론적인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비교 역학 연구에 바탕을 둔 추정에서는 식단이 예방 가능한 암 사망의 35%를 차지한다. 식단이라는 것이 육류가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고 섬유질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고
지방, 칼슘과 비타민 E 그리고 베타 카로틴의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암 발생과 식단의 차이를 연결하려는 최초의 시도 이후에 영양학적인 영양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유일하게 확인된 식품 관련 발암 위험성은 가공육 섭취와 대장암뿐이었다. 식품의 화학적인 오염 또는 지방이나 섬유질 부족과 같은 식단 요인의 위험성 이외에 과잉 영양 역시 주요한 발암 요인으로 밝혀졌다. 실험으로 많이 연구된 비만은 종양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스콘신 대학교 맥커들 연구소의 헨리 피터트와 이번 드래건이 지적했듯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설치류는 열량 섭취를 제한한 설치류보다도 암 발생률이 4배나에서 6배나 더 높았다. 비만으로 발생하는 인체 발암 사례는 오늘날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비만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암은 식도, 위, 결장과 직장, 간, 담낭, 췌장, 배경 후 유방암, 난소, 신장, 소막종 등이었다. 비만 여성은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정상 체중의 여성보다도 4배나 높으며 미국의 모든 자궁 내막암의 50%가 비만 때문에 발생한다. 비만은 또한 식도, 선암, 대장암, 폐경 후에 유방암의 또 신장암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비만은 성호르몬 대사, 인슐린과 인슐린형 성장인자 IGF의 신호, 아지포카인 또는 염증 경로 등의 변화를 비롯한 대사와 뇌 분리 계획의 이상과 관련이 있다. 발암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감염도 피할 수 없는 발암 위험의 요인이다. 특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그렇다. 유도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 음문, 질, 구강, 인도, 편도섬에 암을 일으킨다. 감염 바이러스는 간암과 비호지킨 리보종을 일으킨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카포시, 비호지킨, 호지킨, 그리고 자궁경부암, 항문암, 결막암 연관성이 있다. 헬가복도 파일로리 박테리아 감염은 위암을 일으키고, 기생 정인 방광주혈 흡충은 방광암을 발생시킨다.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도 비호지킨 리보종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있다. 돌과 페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물리학적인 요인의 모든 암 사망의 약 3%인데 이혼한 배경 방사선과 자외선의 위험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 자외선은 치명적인 피부암인 악성 흑색종을 일으킨다. 이온화 방사선은 어떤 조직이나 장기에도 염색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돌과 뱉은 그런 피부암의 80%가 자외선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암의 원인을 살펴보는 대신에 서로 다른 종류의 암을 비교해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 유방암이나 방광암, 백혈병, 비호지킨, 리보종과 같은 일부 흔한 암의 경우에는 산업적인 오염이 감소되었던 지난 20년간 발생률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부 뇌암, 자궁 내막암, 구강암, 고환암처럼 발생률이 높지 않은 일부 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피부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지만 독성학자들은 화학적인 원인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유방암의 산업적인 원인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18세기 의사이자 강부를 비롯한 산업계의 질병을 연구해서 산업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베르나르디노 라마치니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라마치니의 가장 주목할 만한 관찰은 유목의 질병이라는 장애에 소개되어 있다. 그의 저서에서 가장 종합적인 이 장애는 수요의 관점에서 자궁과 유방에 관계한 다른 논의를 다룬다. 라마치니에 따르면 우리는 유방과 자궁의 동조를 인정해야만 한다. 경험에 따르면 자궁에서 발생한 혼란의 결과로 여성의 유방에 암 종양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그런 종양은 다른 여성들보다도 소녀들에게 더 많이 발견된다. 그는 이탈리아 모든 도시에 소녀들의 종교적인 공동체가 있으며 울타리 안에 갇혀서 저주받은 유해 동물과 암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수면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방암은 여성 내인성 또는 외인성 에스트로겐 노출 요인과 관련이 있다.
임신 횟수와 같은 요인도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 연구에 따르면 3회 이상의 임신 경험을 가진 여성들은 유방암 위험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줄어든다. 이런 결과로부터 현대 유방암 위험 증가가 여성들이 더 오래 살고 더 적은 수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두 가지 주요 요인 때문에 가설이 제시되었다. 에스트로겐의 특성을 가진 산업적인 화학물질도 바람 증가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증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암 발생의 원인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이 연구 우선순위와 관련된 판단을 왜곡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헬리코박터 발로리 감염과 위암이 좋은 예이다.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확인된 사람용 화학물질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박테리아 감염이 위암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의 반발이 있었다. 오늘날 미국 암협회는 위암의 63%가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1900년에는 위암이 미국에서 가장 흔한 암이었다. 20세기에는 위암이 극적일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 위암의 감소는 냉장식품의 증가와 염장이나 번제의 섭취 감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위암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흔한 예방 가능한 암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서해안 국가들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지역들에서 보존을 위해서 염장한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위암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위암 연구는 식품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원인을 찾는 일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다양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연구는 당연하게 여겨졌다. 식품에 넣은 인공, 향미, 색소, 변질을 막아주는 항산화제 형태의 산업용 화학물질은 곧바로 위로 들어갔다. 그런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고 특히 레트에서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더욱 설득력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었다. 첫째, 20세기 동안 첨가제의 사용은 늘어났지만 위암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 사람에게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은 없었다. 셋째, 레트에서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은 대부분 사람에게 없고 설치류에게만 있는 전위에서 암을 일으킨다. 현재 우리는 간염, 바이러스 감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온화한 기후 지역의 땅콩이나 옥수수 같은 저장식품에서 자라는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와 더 파라시티쿠스와 같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아플라톡신이 사람에게 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알고 있다. 아플라톡신과 간염 바이러스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간암은 중국의 골칫거리이다. 뇌암은 덜 흔하지만 매우 치명적이다. 뇌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은 일생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기에 많이 나타난다. 아동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노인에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중년의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중년의 남성에게 나타나는 뇌암은 인생의 절정기에 있는 남성의 뇌를 공격해서 활동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결국에는 인생이 멈춰지는 참험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그런 뇌 종양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B53 종양 억제 유전자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반면에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 암의 진행 과정 중에서 후반부에 발생한다. 뇌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연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다. 백혈병의 일종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집중적인 벤젠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백혈병은 벤젠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몇 가지 다른 사람적인 화학물질이 백혈병이나 림프종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그런 연구 결과와 산업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백혈병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역학자들이 일찍 파악한 발암 위험 요인은 나이이다. 역학에서 비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발암 통계는 암과 나이의 관계 때문이다. 나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국립암연구소의 감시 역학 결과 프로그램은 나이, 암의 종류, 지역 등의 요인을 근거로 암 발생과 치사율을 추정한다. 나이와 암의 관계로부터 암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나이 든 사람들은 암세포를 물리칠 능력이 적기 때문에 암이 더 쉽게 1988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과 버트 보길스타인은 사람의 대장암과 직장암에서 4개의 돌연변이를 찾아낸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종양학과로 옮긴 보길스타인은 2013년에 생물통계, 생물정보학 전공으로 합류한 크리스티안 토마세티와 함께
몸에서 발생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정상적인 생리적인 과정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암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연구를 2015년부터 시작했다. 보겔스타인과 토마세티는 장기에서 세포 특이성을 가진 몇 가지 줄기세포가 암종으로 변해서 반복적으로 분화하여 그 수가 늘어난다고 추정을 했다. 그들의 시각은 암 연구 결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화학적인 노출에 대한 암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독성학자들이 그러했다. 그들은 이 연구 결과를 암의 3분의 1만이 환경물질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유전적인 생활방식, 화학적인 요인의 조합을 정령하려는 과거의 시도에서는 암 발병률이 가장 낮은 국가의 발병률을 회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나라의 더 높은 암 발병률은 외인성이나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두고 서로 다른 국가에서 관찰된 암 발생률을 비교했다. 불운의 문제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독성학으로서 우리가 예방 가능한 원인 중에서 특히 화학물질과 담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다. 에른스트 빈더에 따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우리가 비우는 것, 우리의 운동 부족, 성습관, 불법 약품의 사용, 심지어 과도한 햇빛 노출이 모두 우리를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좀 과도한 햇빛 어느 정도일까요?